최근 우리 과학자의 연구 윤리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얼마 전에는 논문의 내용이 재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이언스지에 게재된 두 편의 논문이 철회되기도 했습니다. 네, 실험을 주도했던 우리 과학자는 현재 국내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불거지는 논문 조작과 또 표절 논란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강대 이덕환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 어떤 이유로 사이언스에서 논문이 철회된 건가요? 예, 좀 안타까운 일이 다시 생겼습니다. 예. 이건 미국 캘리포니아의 데이비스에 있는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식물병리학을 전공하는 파멜라 로널드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그 식물병리학자입니다. 네. 이분들의 이 교수의 연구실에서 2009년하고 2011년에 발표했던 논문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 밝혀져 가지고 그 파멜라 로널드 교수가 자신의 논문 두 편을 자진 철회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 저자가 6명이 있는데 그중에 4명이 한국 학생 및 연구자입니다. 네. 그리고 제1저자하고 제2저자가 한국 학생이었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국내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서 우리한테 또 관심이 생기는 그런 문제입니다. 네, 그렇다면 혹시 이 과학자들이 의도적으로 논문 결과를 조작했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한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이 로널드 교수 팀에서 스스로 자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는 몇 년 전에 이 로널드 교수 팀에서 발표한 논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하는 국제적인 지적이 있어가지고 그런 지적에 따라서 로널드 교수 팀이 자신들이 발표했던 논문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밝혀졌습니다. 네. 이 벼의 이 면역 작용을 조절하는 물질을 확인하는 연구였었는데 이 실험이 논문에 발표된 것과는 다르게 재현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죠. 네.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연구자들이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거나 아니면 단순한 실수가 걸러지지 않고 논문으로 발표됐다. 이런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어느 쪽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조작을 했는지 실수인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는데 보도에는 문제가 없는 건가요? 우리 언론은 이제 우리 과학자가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셈인데요. 이 조작이나 실수가 일어난 과정이나 또 그런 오류가 수정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요. 그렇죠. 우리 과학자의 역할이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급급합니다. 좀 이런 일들이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항상 지적되는 거지만 우리 언론이 너무 선정적이고 성급하다 하는 비판을 많이 받는데요. 최근에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극히 최근에 일어난 일인데 이화여자대학교의 사범대학에 근무하는 최경희 교수가 자기 논문을 스스로 표절했다. 소위 자기 표절이라고 그러죠. 그렇게 어느 일간지에, 주요 일간지에서 그렇게 보도를 해가지고 이게 심각하게 문제가 돼서 결국은 법정 싸움으로까지 번졌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표절로 볼 수 없는 거고 정상적인 연구 활동이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익명의 투서를 너무 성급하게 검증 없이 보도하는 바람에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 표절이나 조작에 대한 보도는 좀 더 신중하고 이 학술계의 이 자정작용이나 또는 관리작용이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지켜보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죠. 사실 국민들의 경우에는 딱 보도된 그 사실만 보고 과정에는 사실 좀 드러나지 그렇습니다. 않다 보니까 오해를 많이 받는 경우도 있죠. 그렇죠. 신속보다는 좀 더 정확한 보도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논문 조작이나 표절 의혹이 사실은 과학계에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과학계 문제가 특별히 많이 부각되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특히 2005년에 황우석 사태 이후로 이 과학기술계의 논문 문제가, 연구윤리 문제가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정부에서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거기서 문제가 생기면은 이 단순히 이제 그 연구윤리 문제를 벗어나서 정부의 투자의 적절성 문제까지 번지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심각해지는데 사실은 이 문제가 과학기술계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보시다시피 정치, 문화, 예술, 심지어는 체육 분야까지 뭐 연예 분야까지 거의 우리 사회의 전 분야에서 지금 이 논문 표절, 그 조작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 드는 생각이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논문 표절 논란이 더욱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렇게 논문에 대한 논란이 갑자기 늘어난 이유는 무엇이고 또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예, 몇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인터넷이 보급이 되면서 이 정보를 누구나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다 이렇게 그 인쇄물로만 돌아다니던 논문이 이제는 인터넷에 전부 다 올려져 있고 누구라도 그걸 검색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그 상황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더 쉽게 이 논문 표절이나 그 복제 문제가 자꾸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 건데요. 그거 말고도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하는 건데 우리 정부가 또는 우리 사회가 이 학자들한테 너무 성과를 내는 것을 강요를 하고 있다. 이런 그 좀 이 거부감도 좀 일부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저는 그런 문제는 당연한 거고 학계가 과학기술계를 포함해서 모든 학계가 그거는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거를 핑계로 해서 본인들의 잘못을 합리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대학의 역할하고 그 기능의 문제입니다.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사회에서 정말 그 학위가 필요 없는 분들이 학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정치인들, 체육 선수들, 예능 그 뭐 탤런트나 뭐 네. 개그맨들 이런 분들이 왜 그렇게 그 학위 논문을 써야지 되고 이래야 되는지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이 대학의 학위 장사 그리고 대학의 그 엄격한 학사 관리에 대한 관심이 더 네. 높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는 것만큼이나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 윤리를 올바르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